모두들 이야기 재미있게 즐기세요. 제1장 불가능한 타이밍 임신 테스트기가 클레러 레인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터뜨릴 수 없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산산조각 난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두 개의 파괴적인 분홍색 선이었다. 6주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짐을 싸고 에단 스톤, 이선 스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동안 그녀의 아기는 그녀의 안에서 6주 동안 자라고 있었다. 이제 이저벨러 그랜트, 박사의 햇살 가득한 사무실에 앉아 3년의 가슴앓이 동안 그녀가 신에게 간청했던 기적을 응시하며 클라라는 우주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농담을 하는 것 같았다. 타이밍이 그랜트 박사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불가능해요. 클라라가 속삭였다. 3년 동안의 실망, 매번 부정적인 테스트 결과에 에단이 희망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지 3주 만에 제 몸은 우리를 구원했을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것을 만들기로 결정했네요. 그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기억이 떠올랐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2주 전, 그들이 함께 보낸 마지막 밤에 에단은 또 다른 긴급 회의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고, 싸우는 대신 그들은 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의 필사적인 열정으로 서로의 팔에 쓰러졌다. 그 소중한 몇 시간 동안 한때 산을 움직일 만큼 충분했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 완벽한 연결의 순간에 그들의 아이가 잉태되었음에 틀림없다. 그에게 말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그랜트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은발은 찰스턴의 비밀을 한 세기 이상 목격한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오후의 빛을 포착했다. 클라라의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고, 단지 주발거리의 저택을 떠난 이후 그녀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던 날카로운 고통만이 있었다. 그에게 무엇을 말하라고요? 그가 시간을 내지 못한 아내가, 그가 믿기를 멈춘 아기를 가졌다고. 그가 우리의 미래보다 아버지의 유령을 선택하는 동안 우리의 기적이 이미 자라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흐르는 선드레스는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장미색과 금색으로 칠해진 네임보로를 볼 수 있었고 각 파스텔 집은 그 자체의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이 아름답고 숨막히는 도시 어딘가에서 에단은 아마도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그의 몸의 모든 숨결로 그를 사랑했던 여성보다 더 중요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말이다. 그는 어떤 꿈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저에게 말한 밤에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클라라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산산조각 난 심장보다 더 강했다. 가족보다 일, 사랑보다 성공, 우리가 함께 건설할 수 있었던 삶보다 아버지의 유산. 박사님, 그랜트 박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고 그녀의 친절한 눈에는 걱정이 드리워졌다. 클라라, 악이라는 건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가 돌에 새겨졌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요? 에단은 아니에요. 그 말은 그녀가 믿기를 멈춘 기도처럼 나왔다. 에단 스톤은 누구를 위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는 세상이 그의 일정, 그의 우선순위, 그의 죽은 아버지의 불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죠. 저는 7년 동안 이해하는 아내였고 놓친 저녁 식사와 잊힌 기념일에 대해 변명했어요. 저는 제 아이를 회의실에 다음 가는 존재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그것의 진실은 갑옷처럼 그녀 주위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처녀 이름으로 프렌치 쿼터, 코티지를 임대했고 그들의 사교계에서 사라졌고 34세에 다시 시작했다. 왜냐하면 머무는 것은 그녀 안에 필수적인 무언가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단은 그녀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몰랐고 그녀는 그렇게 유지할 작정이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해줄 건가요? 그랜트 박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은 관역을 찾는 화살처럼 클라라의 방어를 꿰뚫었다.
그녀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미 바꾸고 있는 양귀비 씨앗보다 크지 않은 생명이 있는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얹었다. 진실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가족을 건설하는 법은 잊은 뛰어난 남자라고요.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녀가 박사 사무실을 떠나 수세기의 비밀로 매끄럽게 다른 조약돌거리로 나섰을 때 클라라는 자신의 결정의 무게가 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저녁 공기는 자스민 향과 가능성을 실어 날랐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기쁨일 수도 있는 무언가의 떨림을 스스로 허락했다. 그녀는 엄마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은 그녀를 똑같이 두렵게 하고 흥분시켰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을 때의 에단의 얼굴, 그가 그녀의 커져가는 배에 손을 얹고 그들의 태아에게 속삭일 약속을 상상했었다. 그 꿈들은 그가 그들의 기념일 저녁 식사보다 사업 거래를 선택한 밤에 죽었다. 그러나 그 꿈들을 창조한 사랑은 지금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커플을 지나치면서 그들의 얼굴은 한때 자신의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했던 종류의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클라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들 사이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미소 지었고 클라라는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을 보호하듯 손을 움직이며 미소로 화답했다. 이제 너와 나 단둘이야. 그녀는 그녀 안에서 자라는 생명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약속할게. 아가야. 너는 내가 사랑받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거야. 너는 너의 부모님의 관심을 위해 유령이나 회의실과 경쟁할 필요가 없을 거야. 너는 나의 전부가 될 거야. 그러나 그녀가 약속을 할 때조차 찰스턴의 유서 깊은 거리를 운전하며 한때 에단 스톤 부인이었던 저택을 지나면서 클라라는 어떤 비밀은 영원히 지키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아이에게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회색 눈과 뛰어난 지성은 이미 그들의 DNA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 스페인 이끼는 자연의 커튼처럼 저녁 바람에 흔들렸고 클라라 레이는 그녀의 새 삶을 향해 운전했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넓게 찢어 놓을 기적을 안고 있었다. 제2장 백만장자의 후에 피 묻은 돈은 에단 스톤의 입에서 재와 같은 맛이 났다. 그는 그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희생시킨 서명된 계약서를 응시했다. 도쿄 합병은 완료되었다. 30억 달러가 방금 그의 아버지의 제국에 추가되었고 에단은 너무 늦어서 중요하지 않은 승리의 엄청난 무게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코너 사무실 창문에서 찰스턴은 깨진 약속의 도시처럼 그의 아래에서 반짝였고 각 빛은 그가 건설했던 삶과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던 사랑을 상기시켰다. 스톤 씨, 기드온 홀트, 기디언 홀트, 가 걱정스러운 유령처럼 문간에 나타났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거의 자정입니다.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계단의 웃음은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웠다. 모든 방에서 여전히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나는 영묘로 제가 침묵 속에 앉아 저에게 중요했던 유일한 여성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요. 그의 손에 든 크리스탈 텀블러는 지난 3주 동안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고 값비싼 위스키는 액체 후회처럼 그의 목을 태웠다. 기도는 에단이 대학에 다닐 때부터 스톤 가문을 위해 일했고 한때 아내를 위해 야생화를 꺾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일찍 떠났던 젊은 남자에서 자신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린 일 중독자로 변해가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기도온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사랑했었죠. 과거형. 에단은 잔을 벽에 던지기 전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저를 떠난 밤에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녀는 제가 정확히 제 아버지처럼 되었다고 말했어요. 비전, 추진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같은 좋은 부분이 아니라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을 위해 모든 실제적인 것을 희생했던 가장 나쁜 부분이요. 그 비난은 파괴적인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코넬리우스 스톤, 코언 일리어스 스톤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58세에 바로 이 사무실에서 혼자 죽었고 하루 더 기다릴 수 없는 거래를 위해 일했다. 에단은 그가 이 합병 문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시장 전망에 관한 것이었지 그의 승인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저는 제가 다를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에단이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10대 소년처럼 갈라졌다. 저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족보다 사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죠. 안 그랬나요? 저는 그의 유령을 쫓아 3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가 혼자 저녁을 먹게 내버려뒀어요. 그 아이러니는 숨막혔다. 그는 아버지가 요구했던 종류의 성공을 쌓기 위해 20년을 보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을 넘어서는 부와 권력을 축적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유일한 것은 이제 영원히 그에게서 사라졌다. 클라라는 너무나 적은 것을 요구했다. 함께 저녁 식사, 전화통화로 방해받지 않는 대화, 그의 관심이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기가 아닌 그녀에게 속한 휴일.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단이 갑자기 물었다. 몇 주 동안 그를 고문했던 질문이 마침내 새어나왔다. 그녀가 일하던 갤러리를 지나쳐 운전했지만 그녀가 사임했다고 하더군요. 찰스턴의 모든 호텔, 모든 임대 대행사에 전화했어요. 마치 그녀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기도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어쩌면 그녀는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진실은 명치에 주먹을 맞는 것처럼 다가왔다. 클라라는 그의 상당한 자원조차 그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그들의 이혼 합의금에서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미술용품, 할머니의 보석, 그리고 그가 유발한 산산조각 난 심장뿐이었다. 한때 비행기가 지연되면 새벽 3시까지 그를 기다릴 만큼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그와 아무 관련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에단이 인정했고 수치심이 그의 뺨을 태웠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찾기도 전에 해고했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했다면 그녀가 저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위해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에 놓친 저녁 식사로요. 그 질문은 기소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에단은 그들의 마지막 기념일, 그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녀가 입었던 에메랄드 드레스, 그들의 마지막 싸움 동안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던 방식을 생각했다. 그날 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절박한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가 속삭였고 그 인정은 그의 목을 긁어 상처를 입혔다. 3년 동안의 불임 치료, 희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부정적인 테스트 결과에 그녀의 희망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가 아마도 어쨌든 제 잘못이었을 일, 제가 그녀에게 가했던 스트레스, 제가 집에 있을 때조차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탓하는 것을 보았죠. 그 주 초에 그의 어머니의 말이 파괴적인 명확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진짜 것을 파괴했어, 에단. 당신의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적어도 너무 늦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지. 당신은 기억할 시간이 있을 때 잊어버렸어. 마가렛 스톤, 마어거리트 스톤은 사바나에 있는 그들의 가족 영지에서 특별히 그 설교를 전하기 위해 차를 몰고 왔고
모든 단어는 그의 갈비뼈 사이의 칼이었다. 그녀는 가족 저택에서 술에 취해 부서진 그를 발견했고 여전히 벽에 클라라의 웃음이 남아있는 텅 빈 방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오늘 아침 이사회 회의를 취소했어요. 에단이 갑자기 말했다. 그 말은 그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10년 만에 개인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취소한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드온은 에단이 말해야 할 때와 침묵이 필요할 때를 배웠다. 그녀가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서 이 회사를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겼고, 그가 했던 것처럼 제가 그의 유산을 위해 제 삶을 희생할 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에단은 일어섰고, 그의 키 큰 모습은 도시의 불빛의 실루엣을 이루었다. 저는 2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승인을 쫓았고, 그것은 저에게 승인이 실제로 중요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게 했어요. 사무실은 무의미한 성과로 가득 찬 무덤처럼 느껴졌다. 벽에는 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톱밥 맛이 나는 성공의 증거였다. 에단은 아버지가 그에게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고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무엇을 할 겁니까? 기드온이 물었다. 그녀를 찾을 겁니다. 그 결정은 강철이 모양을 잡는 것처럼 에단의 가슴에서 결정화되었다. 그녀가 알래스카로 이사했든, 이름을 바꿨든, 저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건설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클라라를 찾을 것이고, 그녀가 처음부터 받을 자격이 있었던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남은 삶을 보낼 겁니다. 에단은 3주 동안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고, 백금 반지는 그가 깼던 약속처럼 사무실 불빛을 포착했다. 그는 그녀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것을 그의 손가락에 다시 끼웠고 그 무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리고 그녀가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가 계속했다. 그녀가 그럴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에요. 기드온.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내가 영원히 사랑할 유일한 여자. 저는 그녀의 용서를 얻는데 다음 50년을 보내는 것이 그녀 없이 행복한 척하는 5분보다 낫습니다. 그가 그의 감옥이었던 사무실을 떠날 때 에단은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희망은 아니었지만 희망의 가능성이었다. 내일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이 그를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느끼게 했던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뒤에는 합병 문서가 그의 책상 위에 버려져 있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절대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었던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었다. 앞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놓여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여자를 찾고 사랑이 가장 깊은 후에마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제3장. 숨겨진 채 드러나다 입더든 매스꺼움으로 위장한 화물 열차처럼 클라라 레인을 덮쳤고 그녀의 새로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회의를 포기하고 스터링 위트모어의 권위 있는 갤러리 방 목련나무 뒤에서 구토하게 만들었다. 맙소사, 너 뭘 먹었니? 오로라 게일의 목소리가 습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곁으로 달려왔고 그녀의 인상적인 얼굴에는 걱정이 쓰여 있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진 죽음처럼 보이는데 클라라는 손등으로 입을 닦았고 그녀의 세상이 카니발 놀이기구처럼 회전하는 동안 약간의 품위를 되찾으려 했다. 임신 10주인 그녀의 몸은 자체적인 의지를 가진 낯선 사람이 되었고 최악의 순간에 그녀를 배신했다. 아이러니는 그녀에게 잊히지 않았다. 수년간 임신 증상을 위해 기도한 후 이제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시간에 그것들을 겪고 있었다.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그녀는 거짓말했고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재와 같은 맛이 났다. 이번 주에 그녀가 그 변명을 사용한 것은 5번째였고 오로라의 예술가적 누는 패턴을 놓치기에는 너무 날카로웠다. 어젯밤 그 새우 말이야. 클라라,
너 어젯밤 새우 안 먹었어. 샐러드를 1시간 동안 접시 주위로 밀어냈고 웨이터가 빵을 가져왔을 때 녹색으로 변했잖아. 오로라의 어두운 눈은 15년간의 우정에서 오는 종류의 걱정으로 좁혀졌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와인에는 손도 안 댔잖아. 내가 아는 클라라는 해리슨 컬렉션 계약을 따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 한 병을 마실 거야. 해리슨 계정. 3개월 전, 찰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를 대표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을 것이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진짜 세상이 나날이 더 복잡해지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서 옷 입히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새로운 도전이 왔다. 늘어나는 허리선을 숨기고 갑작스러운 음식 혐오에 대해 변명하고 싱글맘이 되려고 할 때 34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섭지 않은 척하는 것. 나 괜찮아. 클라라는 자신의 옷장에 필수적이 된 흐르는 블라우스를 곧게 펴며 주장했다. 그냥 새 직장, 새 삶, 모든 것에 적응하는 중이야. 이혼 후 배가 민감해졌어. 그 거짓말은 쉽게 나왔지만 오로라의 표정은 그녀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했다. 현대 미술계에 떠오르는 별인 오로라 게일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것, 분놀림 사이의 공간에서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한 명성을 쌓았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행동에 같은 강렬함을 적용하는 것은 불편한 결과를 낳고 있었다. 언제부터 헐렁한 옷을 입었니? 오로라가 클라라가 신중하게 선택한 옷차림을 가리키며 다그쳤다. 너는 에단의 눈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고 살았잖아.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옷을 입어 에단의 이름 언급은 클라라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그들의 오래된 아지트, 그들의 공유된 친구들, 그의 기억이 그녀를 매복 공격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피하기 위해 매우 조심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로라의 걱정이 그들이 임신을 시도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세심했는지, 희망의 필사적인 사람의 강렬함으로 징후와 증상을 위해 그녀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상기시키는 방식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클라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그게 죄야. 오로라는 그 몸짓을 포착했고 그녀의 예술가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클라라 마리레인, 우리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 나는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할 때를 알아. 그리고 아가, 너는 너무 심하게 거짓말을 해서 내 바지에 불이 붙지 않은 것이 놀라워.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그랜트 박사로부터 다음 주 약속을 상기시키는 문자로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소리를 껐다. 하지만 오로라가 발신자 아이디를 엿보기 전에는 아니었다. 닥터 그랜트. 오로라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 아니야.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면 왜 아기 의사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은 스페인 이끼처럼 비밀로 무겁게 찰스턴의 습한 공기에 매달렸다. 그들 주변에서 프렌치 쿼터는 평소의 아침 리듬으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은 단철 발코니 사진을 찍고 지역 주민들은 커피장과 야심찬 계획으로 서둘러 일터로 갔고 도시는 아름다움, 역사,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미스터리의 또 다른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클라라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 위에서 갈라졌다. 그냥 몇 가지 불규칙성이 있어. 스트레스 관련 문제야. 이혼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 몸에 더 힘들었어. 불규칙성 오로라는 디저트의 노트를 감지하기 위해 그것을 굴리면서 와인을 맛보는 것처럼 그 단어를 반복했다. 어떤 종류의 불규칙성? 생리불순, 입덧, 몸빼, 무무를 입고 와인을 피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 그 평가의 정확성은 클라라의 무릎을 흔들리게 했다. 그녀는 오로라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7년간의 결혼 생활과 3년간의 불임투쟁을 헤쳐나가는 그녀를 지켜본 사람에게 그녀의 비밀이 얼마나 투명한지 과소평가했었다. 오로라,
제발. 클라라가 속삭였고 절박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냥 그러지 마. 어떤 것들은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복잡하다고. 3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남자와 이혼한 직후에 우연히 임신하게 된 것처럼 복잡하다고. 오로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끈질겼다. 에단 스톤의 아이를 뵌 채 프렌치 쿼터에 숨어있는 것처럼 복잡하다고. 그 말은 그녀가 할 의도가 없었던 고백처럼 클라라를 강타했다. 그녀의 조심스럽게 건설된 외관은 비에 젖은 설탕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녀를 공공보도에 노출되고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어떻게 알았니? 클라라가 시작했다가 멈췄고 현실이 그녀 위로 무너지면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가, 나는 예술가야. 나는 사물을 봐. 오로라가 말했다. 내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 배를 만지는 방식. 내가 비참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방식. 내가 커피 대신 생강차를 주문하고 디저트 전에 모든 식사에서 자리를 피하는 방식. 오로라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너는 아침 9시에 목련나무 뒤에서 토했잖아. 찰스턴이라도 그건 그렇게 미묘하지 않아. 클라라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것을 느꼈다. 임신의 감정적 변동성이 그녀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안도감, 진정으로 보여진다는 안도감과 결합되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있었고 그 무게가 그녀를 천천히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할 수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말은 부서진 댐을 통해 물이 솟구치듯 쏟아져 나왔다. 에단에게 말할 수 없어. 그는 돈과 변호사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회의실 사이에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의무로 볼 거야. 어느 쪽이든 내가 지는 거야. 오로라는 그녀를 열렬히 껴안았고 아침 일찍 갤러리 후원자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자기, 몇 주 되었니? 10주. 초봄에 출산 예정이야. 클라라가 말했고 그 말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입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이혼이 확정된 지 3주 후에 알았어.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거의 웃기지. 이 모든 것에서 실제로 웃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랜트 박사님과 이제 너뿐이야. 클라라가 뒤로 물러났고 남은 화장을 보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눈을 닦았다. 오로라,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내 엄마에게도 안 돼. 내 여동생에게도 안 돼. 네가 데이트하는 그 가식 칼럼니스트에게도 안 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네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쩌니? 아기가 태어나면 어쩌고? 에다는 멍청하지 않아. 클라라. 결국 그는 알아낼 거야. 클라라가 피해왔던 질문들이 그녀가 막을 수 없는 조수처럼 그녀에게 쇄도했다. 그녀는 마치 임신이 현실과 교차할 필요가 없는 거품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일주일 살아왔다. 그러나 아기는 자랐고 찰스턴은 작은 도시였고 어떤 비밀은 영원히 지키기에는 너무 컸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때 처리할 거야. 그녀는 느끼지 않는 자신감을 투사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어쩌면 이사 갈지도 몰라. 그가 결코 우리를 찾지 못할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캘리포니아, 아니면 포틀랜드 같은 곳, 우리가 예전에 우리였던 것의 유령이 모든 거리 모퉁이에 출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 오로라의 표정은 회의론과 걱정의 걸작이었다. 내가 도망칠 거라고. 이 도시에서 삶을 건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여자가 짐을 싸서 사라질 거라고. 그녀의 전남편의 아기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그러나 에단을 마주하는 대안, 그가 그들의 상황을 또 다른 사업 거래처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들의 아이가 그의 끝없는 할 일 목록의 또 다른 항목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클라라가 자꾸
잃어버린 목소리로 인정했다. 나는 그를 사랑해, 오로라. 때때로 숨쉬기 힘들 만큼 그를 너무 많이 사랑해. 하지만 누군가가 관심을 요구하는 다른 모든 것보다 너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오로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숙한 목소리가 실크를 가르는 칼처럼 아침 공기를 가로질렀다. 클라라, 그들은 동시에 돌아섰고 클라라의 심장은 약 3초 동안 뛰는 것을 멈췄다. 50피트 떨어진 곳, 그녀가 처음 결혼했을 때 에단을 만나곤 했던 카페 밖에 그녀의 전남편의 비서이자 그녀가 피하려고 노력하는 남자에게 그녀의 행방을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찰스턴의 유일한 사람인 기드온 홀트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익명성이 아침 안개처럼 방금 증발했음을 의미하는 종류의 인식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약 30초 만에 그를 에단 스톤에게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클라라 레이는 더 이상 숨겨진 채 드러난 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노출되었고, 임신했고, 도망칠 곳이 완전히 없었다. 제4장. 우연한 만남. 운명은 검은색 턱시도와 에단 스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찰스턴 헤리티지 재단의 열레갈라 입구를 통해 들어섰을 때 그의 전처가 헤드라이트에 잡힌 사슴처럼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클라라의 샴페인 잔이 힘없는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수정이 역사적인 무도회장 바닥에 산산조각 났는데 그녀의 조심스럽게 건설된 새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이 행사를 잊고 있었고 그들의 오래된 삶에 속했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그녀의 기억에서 차단했었다. 이제 임신 4개월이었고 흐르는 네이비색 가운에 간신히 가려진 채 그녀는 그녀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가 한때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던 그 파괴적인 회색 눈으로 군중을 훑는 것을 지켜보았다. 숨 쉬어. 오로라가 그녀의 팔꿈치를 멍이 들 만큼의 힘으로 움켜쥐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냥 숨 쉬어. 그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몰라. 그러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말을 할 때조차 에단의 시선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의 심장박동을 찾아낼 수 있는 남자의 틀림없는 정확성으로 붐비는 무도회장을 가로질러 그녀를 찾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비발디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찰스턴의 역사 보존에 대한 대화, 가장 멋진 복장을 한 200명의 다른 하객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단지 갑자기 무한하면서도 비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 사이의 공간만 남았다. 그는 끔찍하게 보였다. 그의 완벽하게 맞춘 턱시도 안에서 멋지고 우아하고 파괴적이었지만 심장마비만이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끔찍했다. 그의 얼굴은 더 야위었고 그의 회색 눈은 피로로 그림자가 졌으며 그의 검은 머리는 한때 그에게 중요했던 세부사항에 신경 쓰는 것을 잊은 것처럼 평소보다 길었다. 멀리서조차 그녀는 그들의 이별의 무게가 그의 표정의 모든 선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젠장. 오로라가 클라라의 시선을 따라가며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새 계획이야. 그가 오기 전에 당장 떠나자. 그러나 에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던 집중된 결단력으로 군중을 가로질렀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비켜섰고 임무를 수행하는 남자의 강렬함을 인식했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에게로 움직이거나 그에게서 멀어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법적으로 끝났다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랑의 중력에 사로잡힌 채 말이다. 스톤 부인 그가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고 그 오래된 호칭은 그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처럼 그의 입술에서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거칠었고 마치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둘 다 했던 것처럼 말이다. 레인이에요. 그녀가 자동으로 정정했고 그 말이 그를 움츠러들게 한 방식을 즉시 후회했다. 다시 바꿨어요. 물론 그랬겠죠. 그의 미소는 목격하기에 고통스러웠고 자기 비하적이며 똑같이 부서졌다.
당신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죠. 안 그랬나요? 당신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나와 같은 도시에 존재하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까지도요. 그 비난은 도전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고, 클라라는 그녀의 삶에서 최악의 몇 주를 견뎌내게 한 자부심으로 턱을 들어 올렸다.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랬나요? 폭발했다고요. 계단이 더 가까이 다가섰고, 갑자기 그녀는 그의 코롱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들이 행복했을 때는 없었던 그의 눈 주위의 잔주름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느린 출혈처럼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수천 개의 작은 칼날에 의한 죽음, 각각은 내 자신의 태만으로 투여되었죠. 그의 목소리의 솔직함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이것은 그들의 기념일 저녁 식사 중에 전화를 받았던 에단, 그들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또 다른 사업 거래처럼 다루었던 에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페인 이끼와 별빛 아래에서 사랑에 빠졌던 남자였다. 그녀에게 시를 읽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잊기 전에 그녀에게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싸우며 물었다. 여기는 더 이상 당신의 무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사교적 의무, 충분하지 않은 이윤맞은 그 독설은 목표에 명중했고, 그녀는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우아함으로 그 고통을 흡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는 모든 곳에 가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찰스턴의 모든 자선 행사, 모든 갤러리 개장, 모든 사교 행사예요. 혹시라도 당신을 볼까봐, 당신이 저에게 5분을 줄까봐요. 저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을 제가 얼마나 완전히 파괴했는지 말해줄 5분을요. 에단,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살짝 떨리는 손을 들었고, 그녀는 이 대화가 그녀에게 비용이 드는 만큼 그에게도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우리의 기념일 저녁 식사보다 사업 거래를 선택한 밤에 그 권리를 몰수했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그 모든 달러, 모든 계약, 지난 20년의 모든 성과를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와 맞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고, 각각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정확한 중심에 착지했다. 그들 주변에서 갈라는 우아한 리듬을 계속했지만 클라라는 마치 그들이 무대 위에 홀로 서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가 품고 있는 모든 비밀을 비추는 것처럼 노출된 것을 느꼈다. 너무 늦었어요. 그녀가 속삭였고 멈추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그 몸짓은 작고 보호적이며 무의식적이었지만 에단의 눈은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를 재산을 벌게 하고 그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을 희생시킨 레이저 초점으로 말이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흐르는 가운, 그녀가 그녀의 옆모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간 각도를 틀고 서 있는 방식, 임신 4개월이 그녀의 얼굴과 몸매에 더한 부드러운 둥근 모양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항구를 가로질러 해가 뜨는 것처럼 느리고 피할 수 없고 완전히 변형적인 이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클라라. 그가 말했고 그녀의 이름은 질문, 기도, 그리고 비난이었고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진 두 음절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지 마.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패닉이 그녀의 목구멍에 쓸개처럼 솟아올랐다. 네가 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임신했어요. 그 말은 잔잔한 물에 떨어진 돌처럼 그들 사이에 떨어졌고 그들의 삶의 모든 구석에 도달할 파문을 일으켰다. 당신은 내 아기를 품고 있어요. 그 진술은 질문이 아니었고 그의 목소리의 확신은 부인이 소용없을 것임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4개월 동안의 조심스러운 은폐, 헐렁한 옷, 전략적 위치 선정,
그리고 노골적인 거짓말. 모성 본능의 단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얼마나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배열이 더 컸지만 그것은 한 남자의 전 세계가 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말했고 뒤로 물러서다가 즉시 사납고 우아한 파수꾼처럼 서 있던 오로라에게 부딪혔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계단의 목소리가 10대처럼 갈라졌고 완벽하게 조율된 저녁의 드라마를 감지하기 시작한 근처 하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당신은 내 아이를 품고 있고 그것이 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클라라가 씩씩거렸고 그녀의 존재 전체가 그녀 주위에서 무너지는 동안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가족보다 일, 사랑보다 성공, 우리의 미래보다 아버지의 유령. 당신은 아기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가 맹렬하게 말했다.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는 그의 회색 눈에서 금빛 반점을 볼 수 있었고 슬픔이 그의 입 주위에 새긴 새로운 선들을 셀 수 있었다. 당신이 떠난 밤에 모든 것이 변했고 그 이후로 매일 변하고 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그녀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했고 이 정확한 대결을 준비했던 4개월의 연료를 공급받았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제국, 당신의 이사회 회의, 당신의 아버지의 불가능한 기준으로 돌아가고 저는 저의 삶, 저와 제 아기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기, 에단이 정정했고 그 소유 대명사는 그녀에게 뺨을 때리는 것처럼 다가왔다. 우리 아이, 클라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 내가 가장 중요했을 때 그 사랑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멍청했지만 오케스트라는 그 순간 왈츠를 시작했다. 그들의 왈츠, 그들이 결혼식에서 춤췄던 노래, 세상이 그들 둘만으로 구성될 만큼 작았을 때, 그리고 한때 산을 움직일 만큼 충분했던 사랑이 있었던 그들의 결혼 생활에 수백 번의 조용한 저녁 동안 연주되었던 멜로디. 나와 춤춰요. 에단이 갑자기 말했다.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리자는 초대처럼 손을 내밀며. 한 번의 춤. 내가 그것을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5분. 할 수 없어요. 클라라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가 말할 때조차 그녀의 몸은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고 중력이나 기억, 아니면 이혼 서류와 깨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밝게 타오를 만큼 충분히 살아남은 사랑에 이끌린 것처럼 그에게 살짝 몸을 흔들었다. 제발. 그가 말했다. 그 단어에는 4개월의 후에 그에게 모든 것을 희생시킨 20년의 야망,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남자의 절박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딱 한 번의 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게요. 하지만 우리 아기가 우리 사이에서 자라는 동안 당신을 안아줄 5분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순간에 대해 남은 삶을 감사하며 보낼 겁니다. 그 요청은 들어줄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들 주변에서 다른 커플들은 댄스 플로어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클라라는 에단의 뻗은 손과 그것이 나타내는 재앙 또는 구원의 약속만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자궁 속에서 그들의 아이는 음악이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움직였고 클라라는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만조대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의 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그의 손에 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5분.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감싼 순간 근육 기억이 작동했다. 그녀의 몸은 그들이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는 방식을 기억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 아랫부분에 자리 잡는 방식,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완벽한 각도를 찾는 방식.
그들은 공유된 꿈에 들어가는 몽유병자처럼 댄스 플로어로 이동했다. 그리고 음악이 그들을 감쌌을 때 클라라는 4개월간의 조심스러운 거리가 심장박동의 공간에서 증발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요. 에단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임신이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별빛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 그녀가 경고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그의 팔에 안겨있는 것은 오랜 망명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배신적인 심장은 그녀가 애초에 떠난 이유를 이미 잊고 있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당신이 그리웠어요. 그의 고백은 따뜻한 꿀처럼 그녀 위로 흘렀다. 나는 당신의 웃음, 당신의 끔찍한 요리, 당신이 샤워할 때 흥얼거리는 방식을 그리워했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여자를 그리워했어요. 그들은 완벽한 리듬으로 함께 흔들렸고 그녀의 커져가는 배는 그들 사이의 약속과 가능성을 말해주는 부드러운 압력이었다. 다른 커플들이 그들 주위에서 춤을 췄지만 클라라는 마치 그들이 세상의 유일한 두 사람인 것처럼 고립되고 노출된 것을 느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여졌고 흉터를 남기는 종류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왜 나에게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중요했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할 때조차 그것들은 4개월 전보다 덜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녀를 안고 있는 남자는 그들의 기념일 저녁 식사를 잊었던 멀리 있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상실로 변모하고 후회로 부드러워졌으며 심지어 파괴적인 실수까지도 살아남는 종류의 사랑으로 다정해진 사람이었다. 알아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제가 당신보다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한 밤에 당신의 신뢰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클라라,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딱 한 번만, 우리 아이의 삶에 걸고 맹세컨대, 당신이 저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매일매일을 보낼 겁니다. 그 약속은 불가능한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그녀의 일부는 그것을 건너고 싶었고, 사랑이 그들을 파괴했던 패턴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더 큰 부분, 수년간 회의실과 출장에 다음 가는 존재로 산산조각 났던 부분은 그 도약을 할 수 없었다. 무서워요. 그녀가 멈추기도 전에 말이 새어나왔다. 저는 당신이 합병 승인이 필요할 때 저의 존재를 잊었던 남자로 다시 변할까봐 무서워요. 우리 아기가 제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가족보다 이를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랄까봐 무서워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줘요. 에단이 맹렬하게 말했다. 그녀를 부드럽게 돌리자 그녀의 드레스가 꽃잎처럼 그들 주위로 펄럭였다. 당신을 잃은 것이 저에게 성공과 행복의 차이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제가 찰스턴 공동묘지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는 것보다 평범한 사업가이자 비범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노래가 끝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오분은 아침 안개처럼 증발하고 있었다. 곧 음악이 멈출 것이고 그녀는 혼자 건설한 삶의 안정과 사랑이 이번에는 충분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기는 발로 차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 고백은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했다. 음악이 연주될 때, 내가 웃을 때, 내가 당신에 대해 생각할 때요. 마치 그들이 우리 둘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비록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속해야 할지 알아낼 수 없더라도. 에단의 손이 숭고한 보살핌으로 그녀의 배로 움직였고 그의 손바닥은 그들의 아이가 자라는 곳에 자리 잡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댄스플로어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멈춰 섰고 접촉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느낄 수 있어요? 클라라가 속삭였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가 대답했고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우리 아기를 느낄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고,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음악은 그들의 심장 사이의 공간에 울려 퍼지는 듯한 마지막 잔잔한 음으로 끝났다. 그들 주변에서 커플들은 헤어지고 박수를 쳤지만 에단과 클라라는 그들의 포옹에 갇힌 채 남아 있었고 둘 다 먼저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작고 취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싸울 겁니다. 에단이 그녀의 배에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말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기회가 단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잃은 남자가 당신을 되찾을 남자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한다고 말하면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요. 그 질문은 희망을 가르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할 만큼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에단은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클라라는 그가 전혀 대답하지 않을지 궁금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소원을 존중할 겁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각 단어는 조심스럽게 측정되었고 파괴적으로 진심이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멀리서 사랑할 거예요. 당신이 허락하는 한 우리 아이를 지원할 것이고 제가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가질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는데 메일을 보낼 겁니다. 무도회장은 그들 주위에서 비워지기 시작했고 저녁은 시간이 다 된 시계처럼 감겨 내려가고 있었다. 오로라가 클라라의 팔꿈치에 나타났고 이미 차 키를 손에 쥐고 상황이 누구의 통제도 넘어선 친구를 추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클라라가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생각할 시간, 처리할 시간, 다시 모든 것을 걸 만큼 용감한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세요. 에단이 대답했고 그녀의 손을 그의 입술로 들어 올려 약속처럼 그녀의 너클에 키스했다. 당신이 준비될 때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당신이 결코 준비되지 않더라도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오로라가 그녀를 이끌고 멀어질 때 클라라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에단은 텅 빈 댄스 플로어에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손은 그들의 포옹의 유령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뻗어 있었다. 그 이미지는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부서진 남자가 모든 것을 바꾼 저녁의 잔해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인생의 사랑이 태아를 안고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표정에는 희망과 가스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찰스턴의 밤하늘 아래에서 스페인 이끼는 자연의 축복처럼 항구의 산들바람에 흔들렸고 클라라 레이는 집으로 운전했고 그녀의 비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건설하고 있던 미래가 그녀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와의 5분간의 춤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다. 제5장 끈질긴 추격작약. 피언이 이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정확히 도착했다. 7일 연속으로 같은 꽃꽂이를 들고 온 꽃집 배달원은 약간 어리둥절해 보였다. 레인 양, 19살을 넘지 않았을 배달원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에서 오는 종류의 로맨틱한 혼란으로 붉어져 있었다. 이것들이 또 당신 겁니다. 신사분이 당신에게 작약은 명예와 부를 의미하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의미한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현재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라는 익숙한 꽃집 베니 갤러리 밖에 멈춰 서는 것을 본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한 손으로 꽃을 받았다. 갈라 이후 5주가 지났다. 그녀의 결혼과 상실이 단순한 위기 유발 후회가 아니라 그녀가 결혼하고 잃었던 남자의 근본적인 변화임을 증명하는 5주였다. 꽃은 단지 캠페인의 시작일 뿐이었다. 너무나 미묘하고 끈질겨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전투 계획처럼 연구한 남자에게 구애받는 것처럼 느꼈다. 쪽지가 있어요.
소년이 부드러운 분홍색 꽃 사이에 끼워진 크림색 봉투를 놓쳤을까봐 친절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그럴 때까지 꽃이 그를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소년이 떠난 후 클라라는 스털링 휘트모어의 갤러리 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단의 헌신에 축적된 증거에 둘러싸인 채였다. 7일 동안의 작약, 각 꽃꽂이에는 그가 잊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손글씨,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그녀가 한때 농산물 시장에서 작약 냄새를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방식, 그녀가 항상 석양 색깔로 피는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을 원했다고 고백했던 것,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인해 그들의 마당의 작약이 파괴되어 그녀가 울었던 아침, 그리고 그가 그녀의 꽃에 대한 눈물이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녀를 안아주었던 방식.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친숙한 필체로 쓰인 오늘 쪽지는 말했다. 모든 미소, 모든 웃음, 내가 제대로 소중히 여기기에는 너무 눈이 멀었던 모든 순간. 나는 사랑이 당신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복하는 것임을 가르쳐준 여자를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항복하고 있어요. 클라라. 완전히요. 임신 5개월인 그녀는 늘어나는 배를 숨기기 위한 헐렁한 옷과 창의적인 각도가 부족해지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날개를 시험하는 나비처럼 느껴지는 부드러운 떨림.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기적을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고 동시에 모든 주장을 가진 단 한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오로라의 문자로 울렸다. 또 다른 배달 트럭이 방금 멈춰 섰어. 이번에는 대단 스톤 씨의 책상에서라고 쓰여 있어. 걱정해야 할까? 클라라는 갤러리 앞으로 걸어갔고 제복을 입은 남자가 골동품 가게에서 그녀가 감탄했지만 살 수 없었던 종류의 빈티지 이젤처럼 보이는 것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보자 숨이 목에 걸렸다. 그냥 이젤이 아니라 3년 전 사바나의 부동산 판매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서서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이젤이었다. 그녀는 에단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아트 스튜디오에 완벽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레인 양, 배달원이 클립보드를 확인했다. 스톤 씨에게서 온 배달품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미완성 그림들이 완성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에단은 그날 사바나에서 그 이젤을 샀고 그녀가 언급한 후 운전해서 돌아가서 그녀의 생일을 위한 놀라움으로 구입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일은 그 해에 잊혔고 기다릴 수 없는 합병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젤은 실행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다른 몸짓들과 함께 창고 속으로 사라졌다. 더 있습니다. 배달원은 계속해서 그녀가 선호하는 정확한 색상의 캔버스, 붓, 그리고 물감 튜브를 내렸다. 그리고 이것. 그는 스톤 가문의 문장이 찍힌 왁스로 봉인된 매일의 꽃쪽지보다 더 무거운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안에는 오래된 황동 열쇠가 있었고 수년간 사용으로 매끄럽게 달아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서 값비싼 종이에 쓰인 편지가 있었다. 클라라, 우리 집 뒤편 마차 창고의 아트 스튜디오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그것을 개조했고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빛을 위한 북향 창문, 용품을 위한 붙박이 수납장, 영감이 떠오를 때 쉴 수 있는 독서 공간.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저는 당신이 새 삶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당신이 예술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술가는 타협 없이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스튜디오는 당신이 준비될 때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도,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손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항상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열쇠는 연문에 맞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직접 물어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오로라가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 겁니다. 내가 마땅히 지원했어야 할 방식을 놓쳤던 예술가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담아. 에단, 클라라는 갤러리의 접수 데스크 뒤 의자에 주저앉았고 열쇠는 부적처럼 그녀의 손바닥에서 따뜻했다. 5개월간의 조심스럽게 유지된 거리는 에단이 그녀가 누구였는지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몸짓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보는 법을 배웠다. 저 남자는 위험해요. 스털링 휘트모어가 흐르는 실크 옷을 입은 우아한 유령처럼 그녀 옆에 나타났다. 65세의 갤러리 주인은 평생을 예술과 예술가에 둘러싸여 살아온 종류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그가 마침내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조작이에요. 클라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제가 왜 떠났는지 잊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큰 몸짓이죠. 정말 그럴까요? 스털링은 물감 튜브 중 하나를 집어들고 미술계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의 전문성으로 라벨을 읽었다. 카드뮴 옐로우. 햇빛을 포착하기 위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 울트라마린 블루. 당신이 물과 하늘에 사용하는 정확한 색조.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아가. 이것들은 당신의 직업의 도구예요. 당신의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온 누군가가 선택한 것이죠. 그 관찰은 너무나 핵심을 찔렀다. 각 선물은 그녀의 관심사, 그녀의 필요, 너무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그녀의 꿈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다. 비서가 선택한 꽃이나 스타일리스트가 고른 보석이 아니라 시간, 관심, 그리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종류의 친밀한 지식이 필요한 개인적인 재물이었다. 그는 저를 다시 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클라라는 하루하루 강해지는 그들의 아이가 자라는 배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주장했다. 아니에요. 자기. 스털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 만큼 똑똑해요.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오로라의 번호로 울렸다. 그녀는 에단의 캠페인의 다음 전개를 이미 예상하며 걱정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이것 좀 봐야 해. 오로라가 서른없이 말했다. 킹 스트리트의 커피숍에서 만나.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와 점심을 먹곤 했던 곳이야. 텍스트 한국어 번역 5장. 폭로된 취약성 그리고 클라라. 휴지 가져와. 20분 후. 클라라는 카페 루나 밖에 서서 창문 너머의 한 장면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심장이 약 3초 동안 멎는 듯했다. 오로라가 구석 테이블에 에단 스톤의 비서인 기드온 홀트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건축 설계도, 사진, 그리고 두꺼운 법률 문서 폴더로 보이는 것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여기에 없어. 클라라가 합류하자마자 오로라는 친구의 당황을 예상하고 말했다. 에단은 이 만남에 대해 몰라. 기드온이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요청했고 나는 당신이 그 꽃들과 이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을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기드온은 55세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피로가 그의 얼굴의 모든 주름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스톤 가문에 충성해왔으며 에단이 이상적인 젊은이에서 일중독자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레인 양, 그가 격식 있게 말하더니 이내 스스로를 고쳤다. 클라라, 속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 에단이 해온 일들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가 약간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그는 찰스턴 최고의 치료사 중 한 명인 사이먼, 리드 박사를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만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업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물려받은 사업 유산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클라라는 충격으로 마비된 듯한 손가락으로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상담 기록, 기드온이 그녀와 공유하는 것을 허가하는 서명된 동의서, 그리고 리드 박사 본인의 편지가 있었다. 에단이 성취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는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회사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기드온이 계속했다. 선임 부사장을 승진시켜 일상 업무를 처리하게 했고, 그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고집했던 책임들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의 일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12시간 근무가 없고 주말 회의도 없으며 3일 이상 걸리는 출장도 없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약속 달력과 인사 파일에 문서화되어 있었는데 에단이 단지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결혼을 파괴했던 생활 방식을 체계적으로 해체했음을 증명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클라라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간단히 대답했다. 그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4개월 동안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당신이 혼자 할 필요 없는 결정들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에단 스톤이 변했다고 말할 때, 그가 그것을 증명할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오로라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클라라의 손을 쥐었다. 더 있어. 나머지 보여줘. 기드온, 비서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놓았는데, 이들은 찰스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 사무소의 레터헤드를 달고 있었다. 그는 또한 가정법원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자신의 부모 권리보다 당신의 안락함과 아이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양육권 합의서를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아기를 위한 지원을 극대화하며, 설령 당신이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직접 그를 상대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아버지와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단의 준비 범위가 명확해지자 클라라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선택하든 안 하든 그녀와 그들의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드온이 간단히 말했다. 과거에 이기적이고 산만하며 편의를 조건으로 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는 한 남자가 그녀를 잃는 것이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줄 때 여자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클라라가 한때 영혼을 믿었던 카페에 앉아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의 증거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녀는 마음 주변의 조심스러운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거창한 제스처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에단 스톤이 4개월 동안 그녀가 항상 필요했던 남자가 되기 위해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증거 때문이었다. 이제 문제는 그가 변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녀가 그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충분히 용감한지 여부였다. 6장. 폭풍 속에서 드러난 취약성 천둥이 찰스턴 상공에서 하늘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클라라 레이는 자신이 오디션에 참가한 적 없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풍은 어디서도 오지 않은 듯 갑자기 닥쳤고, 늦은 오후의 하늘을 멍든 검은색과 보라색 캔버스로 바꾸어 놓았다. 임신 6개월의 몸으로 프렌치 쿼터의 오두막에 홀로 갇힌 채 허리케인급 강풍이 스페인 이끼를 채찍으로 바꾸고 비를 총알로 만들었을 때, 그녀는 왜 할머니가 항상 자연의 힘만이 로컨트리 여인보다 더 고집스러운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는지 이해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20분 전에 배터리가 나갔고, 전기는 1시간 동안 끊겼으며, 현관문 아래로 스며드는 물은 찰스턴의 역사적인 침수 문제가 곧 매우 개인적인 일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녀가 마지막 촛불을 켜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문을 구출이든 재앙이든 의미하는 절박함으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현 상황에서 그 차이를 확신할 수 없었다. 클라라. 에단의 목소리가 비단결을 가르는 칼처럼 폭풍을 뚫고 나왔다. 틀림없고 있을 수 없으며 그녀가 바라면서도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문 열어요. 거리가 침수되고 있어. 당신의 오두막은 저지대에 있어. 그녀는 발목 깊이에 물을 헤치고 문을 열었고, 에다는 마치 자연과 싸우다 심하게 지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뼈 속까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두피에 달라붙었으며, 그의 값비싼 정장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하지만 그의 회색 눈은 돈이나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이 올해 최악의 폭풍 속에 침수되는 집안에 서 있다는 사실과 모든 관련이 있는 보호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맙서사 잘 차려입은 바다의 신처럼 거실에 나타난 전 남편의 모습에 놀라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의 이웃인 젠킨스 부인이 당황해서 기드온에게 전화했어요. 에다는 젖은 재킷을 벗고 즉시 물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움직이며 말했다. 그녀는 배수구가 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저지대가 빠르게 침수되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전화했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신은 허리케인을 뚫고 나를 확인하러 왔다고요. 그 질문은 감사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왔지만 그녀의 충격 아래에서 클라라는 따뜻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임신한 전처가 18세기 배수시설을 갖춘 역사적인 오두막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허리케인을 뚫고 왔어요. 에다는 이미 옷과 필수품을 챙기기 위해 그녀의 침실로 움직이며 정정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그 구분이 덜 중요해요. 거대한 돌풍이 그 순간 거인의 주먹처럼 창문을 흔들었고 클라라는 첫 번째 실제적인 공포를 느꼈다. 물은 이제 더 빨리 차오르고 있었고 이미 그녀의 발목을 덮고 악의적인 의도로 전기 콘센트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떠나야 해. 에다는 그녀의 짐을 서둘러 싼 가방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내 차는 더 높은 지대에 주차되어 있지만 거리가 통과 불가능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해. 내 집을 그냥 버릴 수 없어요. 클라라는 항의했지만 또 다른 천둥 소리가 그녀를 놀란 고양이처럼 움츠러들게 했다. 당신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살아있다면 버려진 것이 아니야. 에다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다면 당신이 돌아오지 못할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어. 클라라, 나는 당신 없이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당신을 한 번 잃었어. 카테고리 1이어야 했지만 찰스턴 상공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폭풍에게 당신을 잃는다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의 목소리의 진심은 버터에 칼이 박히듯 그녀의 고집스러운 독립심을 갈랐다. 이것은 한때 그녀의 감정을 분기별 보고서처럼 관리하려 했던 통제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였고 그의 두려움은 마침내 그의 자존심보다 더 컸다. 알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항복에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없는 동안 내 오두막이 떠내려가면 당신이 내 보험회사에 설명해야 해요. 그들은 거리가 자동차의 야망을 가진 강으로 변모하는 순간 그의 차에 도착했다. 에다는 종말을 헤쳐나가는 사람의 집중적인 강도로 운전했고 최악의 침수를 피하는 경로를 택했다. 클라라는 문 손잡이를 꽉 잡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맨션이 폭풍에 맞서는 요새처럼 앉아있는 다운타운 지역에서 벗어날 때 물었다. 어머니 댁이요. 에다는 그의 얼굴의 모든 선에 새겨진 집중력으로 대답했다. 소머빌의 더 높은 지대에 있고 마거리든 휴고 허리케인 이후로 이런 폭풍에 대비해왔어요. 게다가 그녀는 이혼 후 당신을 보고 싶어 했으니 허리케인 환대라고 가장하면서 우리 둘 다를 모성애 적으로 돌볼 구실을 제공하는 거죠. 마거릿 스톤에 대한 언급은 클라라의 가슴에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에단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그녀의 아들에 대한 맹렬한 보호와 그의 결혼 생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그녀의 맹렬한 실망감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녀는 알아요. 클라라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불룩한 배에 손을 대며 물었다. 그녀는 내가 당신을 되찾으려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마치 미친 듯이 치료 세션에 참석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아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마거리 스톤은 바보를 키우지 않았어요. 당신이 문을 들어서는 약 30초 후에 그녀는 알아차릴 거예요. 그들이 그 우아한 고전적인 집에 도착했을 때 폭풍은 절정에 달했고 비는 너무 두꺼운 장막처럼 내려서 바깥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거리 스톤은 실크 가운을 입고 찰스턴이 부모의 걱정을 전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모성애적인 걱정의 표정으로 그들을 문 앞에서 맞이했다. 세상에, 너희 둘은 물에 빠진 쥐 같구나. 그녀는 문자 그대로의 폭풍과 은유적인 폭풍 모두를 이겨낸 사람의 효율성으로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선언했다. 에단, 내 옛방에 마른 옷이 있어. 클라라, 아가씨, 내가 손님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 라벤더 차도 있어. 그녀는 중간에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클라라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녀의 남부 한대가 모성애적인 본능과 충돌하여 완벽한 결정체의 침묵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마거리든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다. 그것이 내 고집 센 아들이 마치 미친 듯이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군요. 얼마나 되었니, 아가씨? 6개월이요. 클라라는 저녁의 드라마에 너무 지쳐서 꾸밈을 유지할 수 없었다. 3월이 예정이에요. 마거릿의 얼굴은 변모했고 수년간의 실망과 걱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간신히 억제된 기쁨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6개월이라 이혼이 확정되기 직전에 임신했구나. 그 말은 이 아기는 앙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네? 적어도 다행이야. 마치 타이밍에 대한 언급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클라라는 날카로운 경련이 그녀의 복부를 가로질러 물결치는 것을 느꼈다. 너무 강렬해서 지지할 가장 가까운 가구를 붙잡게 만들었다. 폭풍의 스트레스, 침수, 에단을 다시 보는 감정적인 혼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그녀에게 몰려왔다. 클라라, 에단은 즉시 그녀 옆에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를 소파로 돕는 동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야? 아기 때문이야. 단지 브렉스턴 힉스 수축이에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또 다른 수축이 그녀의 숨을 막았다. 가성 진통, 6개월에는 완벽하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에단의 눈에 독이 있는 햇빛에 피어나는 꽃처럼 두려움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 둘 다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결혼의 안전망 없는 임신, 이혼과 화해 시도로 복잡해진 임박한 부모됨, 그리고 그것을 짊어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겨낸 종류의 사랑. 그랜트 박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마거릿은 이미 통제권을 잡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효율성으로 전화기를 향해 움직였다. 전화선이 끊겼어요. 에단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도로는 통과 불가능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해. 또 다른 수축이 클라라를 강타했고 이번에는 더 강했고 그녀는 가슴 속에서 첫 번째 실제적인 공포를 느꼈다. 6개월은 너무 일렀고 너무 위험했으며 그녀의 몸이 진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너무 많은 합병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단, 그녀가 말했다. 그의 이름은 그녀가 말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기도처럼 나왔다. 무서워요. 그 인정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조심스럽게 유지했던 독립심,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홀어머니를 감당하겠다는 결심. 하지만 에단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일부 두려움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여기 있어.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그의 회색 눈에서 볼 수 있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처리할 거야. 밖에서는 폭풍이 성경적인 분노로 날뛰었고 찰스턴을 바람, 물, 그리고 격렬한 전기의 섬으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마거리 스톤의 거실 안에서는 서로를 잃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서 자라는 기적과 만약 그들이 그것을 믿을 만큼 용감하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만큼 강한 종류의 사랑에 이끌려 다시 길을 찾는 섬세한 과정을 시작했다. 7장. 발각 갤러리 개막식은 클라라 레인의 승리가 되어야 했다. 찰스턴의 미술계가 마침내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가 해체할 수 없는 폭탄처럼 터진 그녀의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이 폭발한 밤이 되었다. 임신 7개월에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부인할 수 없는 배의 둥근 모양을 숨길 수 있는 흐르는 드레스와 전략적인 각도를 다 써버렸다. 아기는 이번 주에 더 낮게 떨어졌고 그들의 아이가 에단의 결단력과 그의 DNA를 물려받았음을 시사하는 단호한 효율성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스털링 휘트모어의 갤러리에 서서 그녀의 그림들과 도시의 문화 엘리트들에 둘러싸인 채 클라라는 동시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노출된 기분이었다. 이 작품의 조명은 비범하군요. 에블린 하트웰 부인이 그녀의 동반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두 여성은 찰스턴 항구 위 일출에 대한 클라라의 해석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포착하는 방식에 숨이 멎을 지경이에요. 클라라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여전히 맞는 유일한 드레스 슈즈에 발이 부어오르는 동안 공손한 대화를 나누었다. 오로라는 임신 7개월은 갤러리 개막식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경고했지만 이 기회는 3년 동안 준비되어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온 경력을 임신 때문에 망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클라라 레인. 제가 살아 숨 쉬는 한. 그 목소리는 액체 질소처럼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것을 상상했기를 기도했지만 거기에 프레스턴 베일이 서 있었다. 에단의 사업 파트너이자 찰스턴에서 그녀의 상태를 인식할 지능과 그것을 주변 누구에게든 발표할 재량 부족을 모두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프레스턴.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간신히 말했다. 정말 놀랍군요. 당신이 미술 개막식에 올 줄은 몰랐어요. 제 아내가 저를 끌고 왔어요. 그가 그의 계산적인 눈에는 닿지 않는 종류의 매력적인 미소로 말했다. 그녀는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초대장에서 당신의 이름을 보았을 때 저는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볼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가 적응을 강조하는 방식은 그녀가 숨기려 했던 것을 이미 알아차렸음을 분명히 했다. 프레스턴 베일은 세부 사항을 놓침으로써 불을 쌓지 않았고 7개월 임신은 그녀가 아무리 전략적으로 자신을 배치하더라도 미묘하지 않았다. 저는 잘 지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불편함의 물결이 그녀를 가로질러 흐르자 그녀의 손이 보호적으로 그녀의 허리로 움직였다. 제 예술에 몰두하며 싱글 생활의 독립을 즐기고 있어요. 독립, 프레스턴이 되풀이하며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배 쪽으로 향했다. 정말 상쾌하군요. 하지만 당신이 뿜어내는 그 광채는 대단하다고 말해야겠어요. 긍정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마치 당신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요.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비단결을 가르는 칼날처럼 갤러리의 주변 소음을 뚫고 나왔다. 프레스턴, 당신이 현대 미술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 에단이 그의 영역에 대한 위협을 발견한 포식자의 유려한 우아함으로 그들 옆에 나타났다. 그는 수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하지만 클라라는 그의 어깨에 긴장이 서려 있고 그의 회색 눈에 위험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단, 내 친구. 프레스턴이 거짓된 따뜻함으로 말했다. 저는 레인 양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건강과 활력으로 완전히 빛나고 있죠. 그 강조는 명백했고 클라라는 에단의 표정에 전장이 끝날 때 동이 트는 것처럼 이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로 향했고 그녀의 흐르는 검은 드레스, 한 손으로 허리를 누르는 방식, 그리고 7개월 임신이 그녀의 모습에 더한 틀림없는 둥근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갔다.
클라라. 그가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질문, 기도, 그리고 비난이 모두 두 음절 안에 담겨 있었고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너무 늦었다. 수학은 그의 얼굴 전체에 쓰여 있었다. 7개월 임신, 4개월 전 이혼. 그들이 아이를 가질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결혼 중에 임신. 얼마나 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그의 온 세상이 축을 따라 이동하는 남자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프레스턴이 명백한 기쁨으로 말했다. 제가 사적인 일에 우연히 끼어든 것 같군요. 에단, 조만간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귀중한 정보를 얻은 사람의 만족스러운 공기를 풍기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클라라와 에단을 남겨둔 채 그녀의 전체 조심스럽게 건설된 새로운 삶을 삼켜버린 심연을 가로질러 서로를 응시하게 만들었다. 7개월. 에단이 말했다. 실제 질문은 아니었다. 당신은 내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어.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 비난은 칼날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고 희망을 베어내고 그들 둘 다를 피 흘리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그들 주변에서는 갤러리가 대화와 웃음으로 웅성거렸고 사람들은 예술을 감상하고 기술을 논의했다. 반면 클라라의 세상은 두 개의 부서진 심장 사이의 공간으로 무너져 내렸다. 당신의 알바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어요. 가족보다 일, 사랑보다 성공을요. 내 알바가 아니라고. 해단의 목소리가 10대처럼 갈라졌고 그들의 완벽하게 조율된 저녁에 드라마를 감지하기 시작한 근처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다. 당신이 내 아기를 품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내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해. 목소리 낮춰요. 클라라가 그들이 끌어들이는 관심을 절실히 인식하며 씩씩거렸다. 이건 내 경력, 내 순간이에요. 감정에 대한 또 다른 장면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고통의 물결이 그녀의 복부를 가로질러 물결쳤다. 그녀가 일주일 내내 경험했던 브렉스턴 힉스 수축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벽을 붙잡았고 그 강렬함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클라라 오에다는 즉시 그녀 옆에 있었고 그의 손은 벽에 기대어 그녀의 무게를 지탱하는 동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야? 아기 때문이야. 괜찮아요. 그녀는 주장했지만 또 다른 수축이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고 그녀를 헐떡이게 하고 약간 몸을 숙이게 할 만큼 강했다. 단지 스트레스예요. 너무 많이 서 있었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하지만 에단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창백해졌고 그의 사업적 통찰력은 즉시 시간표와 가능성을 계산했다. 예정일이 언제야? 정확히 언제 예정일이야? 클라라. 3월이요.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3월 초요. 오늘은 12월 15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제된 공포로 팽팽했다. 당신이 7개월이고 3월이 예정이라면 당신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진행된 거야. 실제로 얼마나 되었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수축이 강타했고 이번에는 침묵하려는 그녀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명 지르게 할 만큼 강했다. 갤러리의 대화는 뒷벽 근처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알아차리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적인 고통이 공공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32주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몸이 비밀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배신하면서 진실이 새어나왔다. 저는 임신 32주이고 이것들은 브렉스턴 힉스 수축이 아니에요. 그 인정은 에단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32주는 아기가 지금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했지만 또한 그들이 8주 일찍 태어날 것이고 합병증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일임을 의미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 공포, 그리고 분노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과 모든 관련이 있는 보호적인 분노를 오갔다. 병원에 갈 거야. 그가 이미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당장. 떠날 수 없어요. 클라라가 약하게 항의했지만 또 다른 고통의 물결이 그녀를 지탱하기 위해 그의 팔을 잡게 만들었다. 이건 내 개막식 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작품을 보러 왔고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예술을 보러 왔지. 당신이 조산하는 것을 보러 온 게 아니야. 에단이 냉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쌌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일찍 세상에 나오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찰스턴의 모든 의료 장비가 손이 닿는 곳에 있기를 원해. 스털링 휘트모어가 소환된 듯 나타났다. 그녀의 우아한 얼굴은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면서 걱정으로 주름졌다.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간단히 물었다. 비상 상황에는 질문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종류의 여인이었다. 구급차. 에단이 말했다. 그리고 군중 통제. 이것이 찰스턴 소셜미디어의 오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미 처리했어요. 스털링은 이미 휴대폰을 손에 들고 대답했다. 오로라가 손님들을 관리하고 있고 저는 그랜트 박사에게 직접 전화하고 있어요. 그녀가 병원에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클라라는 에단의 가슴에 기대었고 그의 익숙한 냄새와 꾸준한 심장 박동은 그녀가 몇 달 동안 스스로에게 부인했던 위안을 제공했다. 수축은 점점 더 강해지고 가까워졌고 상황의 현실이 그녀의 고집스러운 독립심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그녀는 그의 셔츠에 속삭였고 그 인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요구했다. 32주는 너무 일러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제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집이 세서 아기를 잃으면 어떡하지? 이봐. 에단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그들의 초기 결혼 생활에서 기억하는 다정함으로 쓰다듬었다. 나를 봐. 클라라,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한때 중요해 보였던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운 회색 깊이 속에 그녀 자신의 두려움이 반영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기는 강해. 그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종류의 확신으로 말했다. 그들은 당신과 나의 일부야.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이든 이겨낼 만큼 충분히 고집이 세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들은 사랑받고 있어. 클라라.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아내든 안 하든, 이 아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받고 있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갤러리에서 멀어졌다. 클라라는 그들의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꿀 등장을 준비하는 동안 에단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 뒤에는 그녀의 예술이 벽에 남아 있었다. 아름답고 의미 있었지만 그들을 영원히 하나로 만들거나 찢어놓을 기적에 비하면 완전히 사소했다.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또 다른 수축이 정점에 달할 때 말했다. 이것으로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요. 우리가 알아낼 거야. 에단이 대답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에 부드러운 원을 그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 우리는 함께 알아낼 거야. 당신에게 약속해. 클라라. 모든 것을 약속해. 구급차 창문을 통해 찰스턴은 빛과 역사의 흐릿함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폭풍과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사랑 이야기의 흥망성쇠를 이겨낸 도시. 오늘 밤, 그것은 용서, 희망,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 둘 다에게 가르치려는 그들의 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시 길을 찾는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목격할 것이었다. 병원은 안정과 가능성의 등대처럼 앞에 나타났고 클라라 레이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8장. 영혼을 위한 싸움 26시간의 진통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평생처럼 느껴졌지만 에단 스톤은 그의 평생 동안 고통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했다. 그는 폭풍우처럼 왔다 가는 수축 동안 클라라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 둘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맞서 싸우는 동안 그녀가 그들의 아이를 세상에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ICU, 팀은 대기 중이었고 분만실은 합병증에 대비했으며 그랜트 박사는 32주 아기는 보통 생존하지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조심스러운 의학 용어로 설명했다. 너무 오래 걸려 클라라가 수축 사이의 짧은 휴식 동안 헐떡였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흥건했고 결의에 찼다. 뭔가 잘못됐어. 느낄 수 있어. 모든 것이 괜찮아. 에단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속이지 못할 종류의 거짓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보다 그녀를 8년 동안 알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를 사랑했던 여인을 속이지 못했다. 그랜트 박사님은 첫 아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아기는 단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있는 거야. 진실은 에단이 찰스턴 지역 의료센터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이다. 기계가 그들의 아이의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클라라는 그들 중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고통을 견디는 동안 그는 26시간을 기도와 공황을 번갈아 가며 보냈다. 그녀가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쥐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그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가 그녀를 실망시킨 모든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밀어야 해요. 클라라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1시간 동안 쌓여온 절박한 특성을 띄었다. 그랜트 박사님, 지금 당장 밀어야 해요. 아직은 안 돼. 아가씨. 의사가 숙련된 효율성으로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은 강하지만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개방이 필요해. 에단은 클라라의 얼굴에 무력감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꿈에 대한 배신자처럼 느껴졌던 그들의 불임 치료 기간 동안 그녀가 지었던 것과 같은 표정이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그녀 옆에 좁은 병원 침대에 올라가 그녀를 그의 가슴에 모아 안았고 그녀가 고통의 파도 사이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젠킨스 산업과의 합병 동안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했을 때 말이야. 어떤 것들은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 클라라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또 뭐?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최고의 승리가 온다는 것. 고통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스쳤다. 당신은 나 자신의 조언을 나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에단 스톤? 물론이지.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고 우리 아기는 당신의 일부라는 행운을 얻었어. 그 말은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고집이 세고 괜찮을 거라는 뜻이야.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수축이 강타했고 이전보다 더 강했고 클라라가 그의 손을 쥐는 것은 그가 젊었을 때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버텼고 그녀의 고통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녀의 힘이 약해질 때 그의 힘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스톤 씨, 그랜트 박사가 침대 발치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클라라가 앉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때가 되었어요. 다음 1시간은 조직된 혼란 속에서 지나갔다. 의료 전문가들은 안무를 맞춘 듯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클라라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싸웠다. 에단은 적대적인 기업 인수의 압력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들의 아이를 세상에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스트레스의 모든 개념을 재정의했다. 머리가 보여요. 그랜트 박사가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알렸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 번만 더 힘껏 밀어요. 클라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아기를 만날 거예요. 클라라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밀었고 노력과 결단력으로 얼굴이 붉어졌으며 에다는 그들의 아이가 승리의 선언처럼 들리는 울음과 함께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올 때 심장이 완전히 멎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에요. 그랜트 박사가 말했다. 그들의 아들이 나이큐 간호사에게 인계되었고 아기가 클라라의 가슴에 올려졌다. 그는 스스로 숨을 쉬고 있고 피부색도 좋고 아프가 점수도 32주 출산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요. 그는 모니터링과 수유 지원을 위해 나이큐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 작은 친구는 투사인 것 같아요. 에다는 그의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사람은 그와 클라라의 일부였다. 이혼과 별거, 그리고 몇 시간 전만 해도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모든 실수들을 이겨낸 사랑의 물리적 구현이었다. 윌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작은 손은 클라라의 손가락을 잡았고 그들이 단지 DNA 이상을 물려받았음을 시사하는 종류의 결단력이었다. 그는 완벽해. 에단이 단어에 목이 메어 속삭였다. 클라라. 그는 완전히 완벽해. 그는 일찍 태어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 대신 경이로움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그들의 아들의 얼굴을 따라 그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고 그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에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에단이 정정하며 그의 아들의 이마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준 여인 모두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우리가 함께 만들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의료팀이 위를 모니터링과 치료를 위해 나이큐로 옮길 준비를 하는 동안 에단은 책임의 무게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어야 할 외투처럼 그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합병이나 분기별 보고서 또는 그의 사망률보다 오래 지속될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의 삶에서 모든 수유, 모든 이정표, 중요한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 단어들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나왔다. 단지 면회 시간이나 예정된 약속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모든 것에 여기에 있고 싶어. 새벽 3시 수유. 기저귀 교체. 그가 까다롭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밤에도. 나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내가 가졌던 아버지가 아니라 클라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지도를 읽으려는 사람의 강도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 당신 아버지의 유산, 우리 결혼보다 더 중요했던 모든 것들. 지난주에 소직에서 사임했어. 에단이 말했다. 그 인정은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했다. 프레스턴을 그 직책으로 승진시켰고 내 역할을 일상 업무 대신 장기 전략에 집중하도록 재조정했어. 주당 최대 40시간, 주말 의무 없음, 3일 이상의 출장 없음.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클라라. 나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을 잊었던 일 중독자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남자가 되고 싶어. 그 고백은 불가능한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고 에다는 클라라가 그가 방금 밝힌 것의 중요성을 처리하는 동안 숨을 참았다. 쇼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을 잃는 것은 무한히 더 어려웠다. 당신이 사임했군요. 클라라가 숨겨진 의미를 테스트하듯 천천히 되풀이했다. 당신은 20년 동안 건설한 모든 것에서 실제로 떠났군요. 직함을 포기한 거야. 에단이 정정했다. 중요한 부분들은 유지했어. 우리 가족을 위한 재정적 안정. 내가 열정을 가진 프로젝트에 참여할 능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유연성.
나는 단지 내가 실제로 신경 쓰는 모든 것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부분들을 포기했을 뿐이야.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이큐 간호사가 위를 모니터링과 치료를 위해 전문 병동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며 운반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나타났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의 아들이 그가 강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유리벽과 의료장비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괜찮을 거예요. 그랜트 박사가 두 부모의 얼굴에 있는 공포를 인식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여기 나이큐는 남동부에서 최고 중 하나이며 32주 아기는 훌륭한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라가 휴식을 취하고 윌이 안정될 시간을 가진 후에 몇 시간 안에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의료팀이 흩어지고 분만실이 출산 후의 고요함으로 가라앉았을 때 에단은 그들의 재앙적인 결혼 생활이 몇 달 전에 파탄난 이후 처음으로 클라라와 단둘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빛났고 불가능한 것을 이겨낸 데서 오는 만족감과 그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한 종류의 만족감으로 얼굴이 부드러웠다. 고마워. 그가 조용히 말하며 그녀의 두 손을 모두 잡았다. 7개월 동안 혼자 그것을 겪어줘서 고마워.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 때 우리 아들을 보호해줘서 고마워. 그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만큼 강해져서 고마워. 당신의 자존심을 희생하고 내가 그의 출생에 함께 있도록 허락해줄 만큼 그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혼자 하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말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 원을 그렸다. 오로라와 스털링,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알아차렸죠.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원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그를 사랑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단. 저는 단지 당신이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선택할지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를 선택해. 에단이 맹렬하게 말했다. 나는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들 둘 다를 선택해. 나는 전화가 꺼진 가족 저녁 식사, 회의보다 더 중요한 취침 시간 이야기, 공원에서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선택해. 나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선택해. 그리고 일부 남자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매일 증명하는 것을 선택해. 병원 창문 밖에서 찰스턴은 그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 종류의 온화한 우아함으로 저녁으로 접어들었다. 나이시오 어딘가에서 그들의 아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32주를 기다린 세상에서 숨쉬고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분만실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잃었던 두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기적과 사랑이 가장 파괴적인 실수조차 이겨낼 만큼 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이끌려 다시 길을 찾는 조심스러운 과정을 시작했다.